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그걸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부동산 실명법인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금융실명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죠? 김영삼 정권에서 만든 건데요. 먼저 이제 금융실명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동산 실명제 이것도 했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요, 부동산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글쎄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도 그렇고요. 법으로 해가지고 뭐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김영삼 정권에서 했던 거고요. 원래 좀 김영삼 대통령이 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된 것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상징성도 있고, 그분이 인기가 좀 떨어지려고 하면 꼭 뭐 하나 꼭 내놨죠. 계속이요. 참 특이하게요. 좀 인기가 떨어져가 바닥 치려고 하면 뭐 하나 내놓고요, 뭐 하나 내놓고, 알겠죠? 갑자기 그것도요. 막 밤에 막 12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실명제인데요. 자, 지금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나요? 명의신탁? 자, 그럼 봐봐요. 맨 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명의신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명의를 신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명의신탁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도 명의신탁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명의를 신탁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명의를 신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뭐만 따진다? 부동산만 따지네. 부동산만. 여기도 부동산 실명의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겠죠? 그냥 부동산에 관한 것이 동산에 관한 것은 빼요. 아무리 등기라고 등록을 하더라도. 알겠죠? 부동산만. 그런데 이 명의를 신탁한단 말은 명의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감정평가상가 보면은 그냥 명의사로 나왔어. 그냥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가 법률에서 법률상 명의사에 관한項目많은 것들인 것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명의신탁.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명의신탁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래 박스 문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냐, 그때의 명의신탁은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해.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은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에가 딱 한정이 되죠. 뭐 부동산. 그러면 뭐만 따진다? 부동산만.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라도 되어 있죠? 등기라도 되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신탁자라고 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명의를 뭐라 한다? 신탁한다. 이렇게요. 명의신탁이다. 이렇게요. 이 명의를 신탁하죠?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실명법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수탁자 앞으로 뭐란다? 등기를 하죠.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이렇게. 물권 변동 무효이다. 이걸 이항이라고 하고요. 을이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요. 그럼 병은 제3자죠. 제3자. 제3자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되죠. 보호가 된다. 이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는 3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실명법 제4조를 보면 4조 제1항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3대 원칙이에요. 뭐라고?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명의수탁자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수탁자는 뭐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사람. 명의신탁 약정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해요. 이 수탁자는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무슨 점유? 타주 점유다. 이렇게. 타주 점유. 이렇게. 됐죠? 자주가 아니고 타주 점유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은 무효죠? 무효가 되면 명의신탁에서 무효가 되죠? 그럼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면 뭐를 못한다? 명의신탁이 무효잖아요. 명의신탁이 무효면 뭐를 못하냐? 명의신탁이 무효면 해지를 못해. 해지.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지는 지금까지는 유효인데 오늘부터 무효로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무슨 해지를 해요? 해지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등기가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하든지 또는 뭘 하든지 진정 명의 회복. 우리가 이미 등기 다 배웠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고 했죠? 누가?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고 했죠?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현재 우리 등기법 배우면 된단 말이죠. 이 말소를 누가 하는 것이냐? 갑이죠. 갑이요 말소한다. 그래서 갑이 말소하는데 여기서 이제 1번요 갑에서 2번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을의 등기를 말소하죠. 말소하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회복이 된다? 갑 앞으로 회복이 되죠. 진정명의 회복은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지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죠. 1번은 갑에 있어요.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갑이니까 3번요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줘 이렇게 이전 등기. 그래서 이것을 이전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즉 소유자가 갑인데 그러면 등기가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된 것을 갑 앞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 하는 방법? 말소. 또 하나는 뭐 하는 거? 이전 등기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양자간 명의시탁이라 해서 명의시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거기요 192페이지 맨 밑을 봐봐. 1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박스 나와 있나요? 갑하고라고 명상약정은 명상약정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것은 종중 배우자예요. 종중 배우자니까 놔두고요. 어디를 보냐? 193페이지 193페이지 보면은요 맨 위에 보면 양자간 등기 명시사기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하고라고 명상약정 무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수탁자죠.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을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타주 점유는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뭐? 말소. 또 하나 뭐 한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 줄것이고 현재 소유자가 행사 이렇게 진정명의회복을 줄것이고 현재 소유자가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을 앞으로 됐죠? 그 을에서 이제 병으로 봐봐.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 거기를 줄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명의상 약정 봐봐. 명의상 약정. 명의시탁 약정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인 경우는 뭐가 안 된다? 해지가 안 돼. 아주 중요해.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일 때는 해지할 수 없다고. 알겠죠? 자, 193페이지 지금 보고 있죠? 맨 위에. 그 다음에 명의상 약정에서 왼쪽으로 화살표 그어져 있죠?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3조와 명의상 약정은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런 우리가 봐봐. 103조 위반은 공익하고 사익하고 기억돼요? 공익에 해당한 것은 103조 위반이지만 공익이 아니고 사익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 개인의 이익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죠. 명의를 신탁하는 이유가 뭐죠? 명의를 신탁한 것도 갑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무효는 무효이지만 103조와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불법 원인 급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첩계약을 했죠.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넘겨주고 등기하죠. 첩계약의 경우는 103조 위반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명의신탁은 갑이 을하고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넘겼죠.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요 가장 기본이에요.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요 다시요 192페이지를 봐봐. 192페이지 맨 위를 봐. 맨 위에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라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명의신탁 가로 묶어봐. 명의신탁을 가로로 묶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럼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는 뭐예요? 결국
유효인 경우 이 말이죠. 유효. 명의신탁이 아니란 말은 유효인 경우 이렇게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뭘 배웠죠?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담보 배웠나요? 거기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담보는 우리 가등기 담보 등하는 법에 나와 있죠. 법에.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가 되죠. 그래서 1번 봐봐. 채무의 변제를 담보 줄고, 2번도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 줄고, 그 다음에 1번의 맨 끝에요 물권을 이전 을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가등기 줄고요. 그래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를 소위 양도담보라고 하고, 가등기 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이것은 가등기 담보법에 나와 있는 거죠.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그랬죠.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그러면 무효가 아닌 경우, 다른 말로 유효인 경우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담보가 유효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담보가 유효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옆에 보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이전받았다, 가등기를 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줄것이고 2인 이상의 구분 소유 박스에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 박스에 공유로 등기하죠. 그것을 방금 구분 소유 박스하고 공유 박스 했어요. 그걸 두 개를 합하면 뭐라 한다? 구분 소유 공유라고 되어 있죠. 구분 소유 박스 읽으면 그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해요. 4번은요 신탁법과 자금법이에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자금법에 따른 줄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이렇게 알죠? 다시 부동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뭐를 줘요? 민법상이요. 자 민법상 공유로 봐봐. 그럼 민법상 공유는 뭐죠? 이 토지를 갑이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에서 이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샀어? 이걸 공유죠. 이 공유로 본다. 이것을 분할을 해야 돼.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갑이 갖고 이 땅은 이렇게 을이 갖죠. 분할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또 분할할 수 있죠. 여기는 갑이 갖고 여기는 을이 가질 수 있죠. 이 땅을 또 어떻게 분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할할 수 있죠. 이건 갑이 갖고 이건 을이 가질 수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민법상 공유는 이렇게 일단 하는 게 민법상 공유인데, 이것이 분할을 할 때 기역으로 분할할지 니은으로 분할할지 디귿으로 분할할지 어떻게 분할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게 뭐냐?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죠.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요. 이건 뭐냐? 원래 이 땅이요. 이 땅이 LH공사 거예요. LH공사. 그런데 LH공사가 땅이 너무 크니까 토지를요 분할을 해. 그래서 토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분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를요 분양을 해. 분양을 한다 이 말이죠. 분양. 그래서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분양을 해. 알겠죠? 분양을 했으면 여기는 갑이 샀고 여기는 2억이 샀고 이건 을이 이렇게 샀으니까 등기를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등기를 따로따로 안 하고, 원래는 여기는 누구죠? 여기는 갑의 것이고 여기는 누구 것이죠? 을의 것이죠. 그냥 갑하고 을하고는 이것을 구분 소유죠. 이런 아파트 봐봐. 아파트는 건물이 하나인데 따로따로 건물이 되어 있죠. 소유자가 칸막이 해가지고 소유자가 2명이잖아요. 그걸 아파트는 뭐란다? 구분 소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인데 원래는 여기하고 분할이 돼가지고 토지가 나눠져 있는데, 토지가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따로따로 등기해야 되는데 같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여기 보면 등기부가 어떻게 되죠? 1번 등기부가요 LH공사죠. 여기는요 등기부가 그럼 어떻게 해요? 등기가 2개가 돼야지. 땅이 2개니까. 등기는 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1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는 지금 몇 개죠? 2개니까 등기부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 등기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등기부를 그냥 그대로 여기서 LH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2번요 갑은 3분의 2 지분으로, 을은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해. 이렇게 지분으로 등기한 것을 뭐란다? 공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는요
이 토지를 갑하고 사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분할이 먼저 돼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갑이 있고 여기는 완전히 을의 것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토지는 두 개인데 등기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건물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소유라고 하고 여기에 등기는 뭐로 되어 있죠? 공유처럼 등기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란다? 구분소유적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알겠죠? 공유는 뭐다?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유고 구분소유는 갑과 을간에서는 구분소유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유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이 두 개 차이는 이 상태에서는 어디가 갑의 것이고 어디가 을의 것이 될지 모르죠. 이렇게 분할할지 이렇게 분할할지 이렇게 분할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토지가 분할이 됐어. 분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분양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여기는 누구 거죠? 갑의 것. 여기 누구 거다?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법령상 제한의 회피,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액, 아니요, 여기가 강제집행하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그 다음에 소득세 있죠? 상속세라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런 목적이 없어야 돼. 이런 목적이 없는 부부간의 명의사가고요. 교회하고요. 교회하고 산하단체죠. 산하단체 간에요. 그 다음에 뭐냐? 종종상호간, 종종하고 종종원하고 관계. 여기에서의 명의신탁은 유효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이런 맨 끝에 한번 봐봐.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하죠? 명의상은 원칙적으로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다시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칙.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냐? 이것이 이제 조건이야. 이런 조건이죠.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매를 면탈할 목적이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어야 돼. 이런 좋은 것이 있어야 돼. 그때 부부 사이 교회하고 산하단체,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큰 교회들 보면 선교국이 있고 뭐 청년국이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있지만 큰 건물이 선교국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청년 건물 있고 또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방송하는 건물 있고. 알겠죠? 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하고 그 교회 밑에 있는 산하단체 간에, 알겠죠? 명의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종중하고 종중원하고. 보통 종중 땅을 누가 앞으로 등기해 놓죠? 종손한테 등기해 놓죠? 그걸 바로 뭐다? 종중하고 종손 간에. 그것도 다 명의신탁이란 말이죠. 이러한 명의신탁은 유효가 돼. 첫 번째 이런 조건이 붙어. 이런 것이 없으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명의상이 유효니까 명의상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겠죠. 아까 명의상이 무효이면 해지가 된다 안 된다. 물권 변동도 유효가 돼. 소유자가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그림은 어디를 봐야 되냐? 192페이지요. 가운데 봐봐. 190페이지 가운데 보면 8조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라고 되어 있나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 줄거 1번에 종중, 2번이요 배우자 명의 줄거 배우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종교단체. 이렇게 정도 알면 돼. 배우자 명의 종교단체. 여러분 봐봐. 문제를 보면 2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사실혼 배우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사실혼 관계는 그건 무조건 무효가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혼 배우자일 때 명의상을 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혼인을 해. 혼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돼. 혼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큰일 나. 그때부터 명의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밑에 이제 그림을 봐. 밑에 그림은 이거예요. 이렇게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신탁자라고 그래요.
을을 뭐라 한다? 을을 수탁자라고 그래요. 수탁자. 가박이라고 명의싹을 하죠. 이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무효면 절대로 못해. 그 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탁자 수탁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항상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갑하고 을하고는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이걸 병한테 팔죠. 병을 뭐란다? 제3자죠.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된다고 그랬죠. 이 수탁자하고 제3자를 대외관계라는데 수탁자하고 제3자 간의 관계는 여기서는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로 취급받아. 을이 소유자로. 이때 소유자라는 것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자로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여러분의 아파트를 여러분의 와이프, 만약에 남편이나 와이프한테요 아파트 등기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등기를 받은 사람이 소유자냐? 그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내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자, 봐봐.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세 가지 형태를 지금 봤어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요,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그래서 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무효여서 물권 변동도 없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하나 봤죠. 두 번째는요, 무효가 아니고 언제나 유효인 건 네 가지를 봤죠. 첫 번째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방금 여기는 구분소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조건을 붙어. 조건이 붙어가지고 이런 조건을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간, 종중간, 종교단체와 산업단체 간,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명의상 약정 유효, 물권 변동도 뭐 유효,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명의상이 유효든 무효든 간에 관계없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신탁자. 아시겠죠? 우리가 유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세 가지 형태를요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첫 번째,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언제나 유효인 경우. 알겠죠?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분소유적 공유. 또 하나는 신탁법상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건이 붙죠? 법명상 제한의 회피. 그 다음에 강제평화 면탈 목적이라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 부부간, 종중간, 종교단체 세 가지. 명상약정 유효,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죠. 물권 변동 유효. 그런데 아무리 유효라고 할지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 우리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에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요. 제3자 간에서 중간생략현 등기 명의상하고 계약 명의상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 명의상을 써. 거기다 써. 위명 등기 명의신탁. 위명. 이것은 뭔가? 위명 등기 명의신탁. 됐어요? 6번 계약 명의상 있죠? 거기다 위임한다고 하죠? 등기 명의상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무조건 문제가요. 그러면 이 명의상 있죠? 명의상은 이 두 가지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 민법에요 거의 두 문제. 그 다음에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그러니까 이 실명법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중개사법 배우죠? 중개사법에서 여러분 명의상을 배울 거란 말이죠. 거기서 배울 필요 없어. 왜냐하면 민법에서 배우는 거와 똑같아. 100%가.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배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거기서 똑같이 시험이 나온다. 이해됐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한다? 제3자가 명의상하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상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제3자가 뭐야? 중간생략인데 뭐냐면 이 지금 건물이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갑이요 을하고요. 갑이요 병이에요? 병이요? 그대로 해. 병 거죠? 병합의 사람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매도인, 이 사람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니까 이 사람을 한다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겠죠. 계약은 유효가 되죠. 아무 말 없으면 유효가 되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한테요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을 앞으로 뭘 하게 되면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등기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요 을이요 자기는 등기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죠. 병을 뭘 한다? 수탁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을 해요. 명의신탁. 우리가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했잖아요. 명의상 약정 무효. 무효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죠. 명의상 약정이 무효인데요. 이 을이 병한테 부탁해서 병한테 뭐라냐? 여기 을이겠네요. 아니 여기가 죄송해요. 여기 갑이죠. 여기가 갑. 여기가 뭐다? 을. 여기가 을한테요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이 매수인 갑이요 매도인 병한테 부탁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오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다 병이다?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처음에는 갑이 매도인이었죠? 병이 매도인이었죠?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서 안 싸지. 그러니까요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갑이 병에게 첫 번째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왜요? 병은 갑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니까 을한테 등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 등기하면 돼요? 갑한테 등기하면 되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니까요. 그런데 이 갑이요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병한테 자기가 줬던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매매계약은 뭐가 되니까? 유효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갑은 병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은 병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를.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을이요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정한테 제3자를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 만약에 정이요 을의 배임행위에 뭘 한다? 적극가담. 혹시 기억나나요?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중간 생략이다. 알겠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까요? 그 밑에요 제3자가 아니죠. 병을 매도인이고 왜 병 매도인을 악이라고 그랬을까요? 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병은요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갑하고 계약했죠. 그럼 등기를 누구한테 해줘야 돼? 갑. 근데 누구한테 했어? 을한테 했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계약은 유효이죠. 그러니까 매수인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갑은 병에게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행사해. 등기 청구해서 등기라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가지고 병한테 부탁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가 되면 결국은 누가 소유자가 된다?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만약에요 병 앞으로 등기가 가기 전에 을이요 이것을 정한테 처분할 수 있죠.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병이 만약에 정이요 병의 배임행위에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다. 정이 을한테 적극 가담한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돼요? 이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지. 말소하든지 또는 뭘 한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말소라든지 진정명의회복을 하든지. 그렇다면 여기서 또 뭘 한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런 것이 나와.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 네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요. 말소 등기는 뭐냐면, 이런 봐봐요. 일단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일단 말소해야 갑 앞으로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1번 누구죠? 병. 2번 누구죠?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진정명의회복 똑같죠?
1번 지금 누구다? 병. 병이요. 2번 누구다? 갑. 을이고 이렇게요. 3번 4번 이렇게요. 실체관계 부합이다. 등기가 뭐다? 1번 누구다? 병. 2번 누구다?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체 여기 봐봐. 말소 등기는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 이렇게 말소하면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가죠? 병 앞으로 같이 갔죠? 그럼 병이 지금 소유자가 됐죠? 그럼 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은요? 갑은 을한테 갑은 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면 되죠? 여기 한번 봐봐요.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이건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요. 소유자. 지금 병 앞으로 병일 건데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병은 을한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해달라고 그래?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래. 이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병 앞으로 등기가 있죠. 그럼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가져도 되고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죠. 3번요. 을이 뭐란다? 을이 그냥 내가 직접 그냥 갑한테 등기해 줄게. 이렇게 갑한테. 우린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요? 갑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죠.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고 얘기를 해. 현재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이 등기를 갑이 찾아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다. 자, 3장은요. 첫 번째 무슨 등기한다? 말소. 병은 직접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병은 소유자니까. 을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요. 직접 청구해요? 대위에서 청구해요? 대위에서 청구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나요? 세 번째는요. 실체관계 부합이요.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쓰고 있죠. 말소 청구하는데 말소는 갑이 할 수도 있고 병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은 현재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병을 대위해서. 현재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럼 병은 직접 말소하는 거죠. 갑은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거죠. 병은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하고. 그럼 원래 소유자가 누구다? 병인데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니까 을이요 갑에게 직접 등기를 해도 되죠. 그걸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3자간 명의스탁 중간 생략형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계약 명의스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 계약 명의스탁. 계약 명의스탁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게 갑이에요. 갑이 신탁자예요. 신탁자였고 을이요 수탁자예요. 이 수탁자한테 갑이요 매매대금을요 5억을 줘. 5억을 주면서 뭐란다? 을한테 병집이 나왔는데 병이요 매도인이라고 그래. 매도인. 병집을 좀 사달라 이 말이죠. 사달라. 너가 좀 사달라. 너 이름으로.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을 하죠. 그럼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방금 내가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니까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는 무효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을이요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병이 매도인이고 자기가 누구이냐 매수인이냐 여기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그래서 병이 선일 때 계약은 유효이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가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을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분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에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죠.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는 남의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물건 살 수 있어? 아파트 살 수 있어 없어? 남의 돈으로?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은행 대출. 그러니까 이 을은요 갑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매수인 돼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남의 물건을 매수하면은 매수한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은요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명의상은 무효로서 해지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첫 번째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한테 뭘 할 수 있냐? 매매대금 있죠? 자기가 준 매매대금을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매매대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대금 안 주죠? 안 준다고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요, 유치권 할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안 되는 거 암기하라고 그랬어. 첫 번째 뭐가 있다? 보증금. 두 번째는요, 권리금. 세 번째는요, 매매대금이죠. 이 세 가지 매매대금, 여기 지금 매매대금을 갑은 그러면 우리한테요, 내가 너한테 좀 매매대금 가지고 너 집 샀으니까 나한테 돈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할 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계약명의상하고 중간생략 차이점 뭐냐? 가장 큰 차이점 누가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죠. 중간생략은요, 신탁자가 계약했는데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돼 있죠. 내가 계약했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중간생략이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 계약명의상은요, 누가 계약을 하죠? 수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가 등기하죠. 그래서 계약자가 등기를 한다. 계약명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중간생략은 누가 계약을 해요? 신탁자. 등기는 누가 해요? 수탁자. 그런데 여기는요, 수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가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는 이 매도인이 문제인데, 매도인은 갑하고라고 명의상이 있다는 것을 몰라야 돼.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았다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 을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시 소유냐? 병이 다시 소유자가 돼. 왜 그러냐? 매도인이 악일 때요. 여러분 여기 중간생략형 봐봐요. 여러분 중간생략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중간생략형에서 이 매도인은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이 있는 것을 보통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왜요? 매도인은 갑한테 집을 팔았잖아요. 그럼 등기를 갑한테 해야 되는데 등기를 누가 앞으로 했죠? 을 앞으로 했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을 앞으로 등기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뜻한다?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요,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상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 알게 되면 중간생략과 똑같아.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 알겠죠? 그래서 등기는 무효.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병에게 소유권이 복귀해. 일단 병한테 소유권이 복귀해. 그런데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해야지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뭐가 된다? 이걸 계약명의상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되고, 매매대금 같은 거에 대해서 유주권 행사할 수 없고. 알겠죠? 이 매수인은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데, 만약에 경매가 뭐냐? 갑이요, 을한테 5억 원을 주면서 병집 경매 나온 거 경락 좀 받아달라고 했어요. 경매는 개인이에요? 국가가요? 국가가죠. 법의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을이 소유자가 돼.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경락받은 을이 소유자가 돼. 경매에도.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의 선악을 따져 안 따져? 병의 선악을 불문한다 이 말이죠.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경매의 경우는 을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병이 만약에 악이라고 해봐. 계약에서 병이 악이다. 그럼 을의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경매의 경우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언제나 을이 소유자.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자. 뭘 불문하고? 병의 선악을 불문해. 왜요? 경매의 경우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냐?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요, 이것을 계약명의상이다 이렇게. 약간 계약명의상이 어려워도 이런 중간생략하고 계약명의상이 좀 어렵게 보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그림을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림.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해야 돼. 왜냐?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이걸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계약명의상 맨 밑에 193페이지 맨 밑에요. 그래서 갑이 5억 원의 자금을 주죠. 을한테. 명의상 약정 무효고 해지가 안 되죠. 을의 등기는 을 앞으로요 등기를 하죠. 왜요? 을이 매수인이 돼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해서 등기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됐죠? 그러면 을이요, 이것을 저한테 처분하면 저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문제는 뭐예요? 맨 밑에 봐. 병이요. 병이 악의이다. 선이나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병이 악의이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고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여기가 우리가 병이 악이다. 악이라는 것은 뭐죠? 갑악을 하고 명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래서 병이 악이죠. 그러면 등기는 무효이고 그 다음에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뭐하고 똑같죠? 뭐하고? 중간 생략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뭐하고 똑같아? 중간 생략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요 조금 잘 해야 돼요. 이런 봐봐, 박스 한번 봐봐요. 갑과 을 간의 명상약정이 유효인 경우, 유효. 갑과 을 간의 명상약정이 유효인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지금 명삭이요. 그러면 1번 명삭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유효한 경우가 아니고요 여러분요 갑과 을 간의 명삭이 유효가 아니고 무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 알겠죠? 무효인 경우 갑과 을 간의 명상약정이 무효인 경우 1번 명삭 해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건물을 처분하여 매각대금 반환을 만다 청구할 수가 없다. 매각대금 건물 처분하여 매각대금 달라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매매대금 상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그런데 을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느끼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왜 그러냐? 이건 되게 간단해요. 한마디만 딱 알면 돼. 계약 명상에서 여러분 무조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누구죠? 수탁자죠? 계약 명상은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데 갑은요 자기가 소유자로 착각을 해. 그거 왜 그러죠? 갑은 왜 자기가 소유자로 착각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돈 줬으니까 자기 거로 착각한단 말이죠. 자기 게 아니고 갑은 을한테 아무리 집을 사달라고 했어도 일단 우리 법에 의하면 뭐죠?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람 을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럼 을은요 자기 돈으로 집을 샀어요? 남의 돈으로 집을 샀어요? 남의 돈, 갑의 돈으로 집을 샀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돈만 돌려주면 돼. 만약에 이 건물이요 집을 샀더니 건물이 6억으로 뛰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얼마만 준다? 5억 주고 1억을 내가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4억으로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때는요 을이요 자기가 원해서 집을 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라고 하면 된다? 너 그냥 건물로 가져가 이렇게. 그것을 일단 을은 갑의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갑한테 돈을 갚을 것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 때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야 갑 너 이 등기 가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가능한데 갑하고 을 중에서는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 안 돼. 갑이 을한테 뭐라냐? 그 등기 나한테 해줘. 또는요 그 집 팔아서 돈으로 나한테 줘. 이거는 안 된다고. 집을 팔아가지고 을이 갑에게 스스로 돈을 주는 건 가능해도 갑이 을한테 집 팔아가지고 그 돈 나한테 돌려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다 돼. 을이 갑한테 주는 것이니까 이건 다 되는데 갑이 을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로 취급을 받으니까. 아무리 누가 돈을 줬어도 갑이 돈을 줬어도 계약 명상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란 사람, 자기가 경락을 받은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갑은 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안 돼. 그런데 을이 갑에게 이행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돼. 갑이 을한테 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 을이 갑한테 하는 건 돼 안 돼? 돼. 다시 한번 읽어봐. 이제 그걸 보고 계약 명상 오른쪽 박스 봐봐. 갑과 을 간의 명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무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 아니고 무효인 경우예요. 명시삭 해지를 못해요. 무효니까. 을은 갑한테 을은 갑한테요. 갑은 을한테요. 갑이 지금 누구죠? 신탁자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을한테 건물을 처분해서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자기 돈으로 을이 집을 샀죠? 매매 대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죠. 매매 대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은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부동산 실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부동산 실명법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요 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172페이지 보세요. 그럼 172페이지 보면 임대차라고 나와 있나요? 임대차가 나와 있어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임대차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작년에요. 올해 세 문제 나왔죠? 작년에요. 그래서 임대차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 이 임대차는 또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또 나와. 중개사법.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것이요 172페이지. 그래서 문제가 3문제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